독수리 술도가에서 장광주를 베이스로 한 약주를 새로 출시했는데 광숙에 대한 오해가 커진 동석은 이번 LX 호텔 페스타의 선보일 양조장으로 독수리 술도가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뱀이라니까요. 독꽃하게 한 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광숙과 동서로 보이는 여자가 술도가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혼자 술도가를 지킨다면서 시댁 재산을 홀라당 삼킬 기세던데 진짜 꽃뱀일까?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뱀뱀 꽃뱀. 동석은 LX 호텔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 좀 마시면서 기분 좀 풀고 생각이 정리될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광숙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왜 이 여자가 나타나는 거지? 진짜 신경 쓰이네. 근데 오늘 누굴 만나는 것 같은데 거래처인가? 거래처 만나는데 저렇게 예쁘게 입고 왔다고? 핑크색 자켓에 미니스커트에 저런 차림으로 남자를 만난다고? 궁금해서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석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마광숙이 앉은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광숙은 소개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숙이 정말 꽃뱀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집어들고 커피를 주문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온통 모든 신경이 옆자리로 쏠렸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과하게 짙은 쌍꺼풀을 가진 뭔가 번지르르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말투는 건방져 보였고 유머라곤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숙은 살살 웃으며 재밌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못 봐주겠군. 저런 식으로 남자를 꼬시는 거였네. 어느새 그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나가고 두 번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남자를 또 만난다고? 진짜 꽃뱀이 틀림없군. 동석은 괜히 허리를 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 쓴 약골 같은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남자는 자신을 이윤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숙은 살살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술도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자 이윤석은 자신의 와이너리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동석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와인 사업을 하면서도 전통주에 관심이 많다는 이 남자. 은근슬쩍 술도가를 인수하고 싶은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숙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하는 건가 속으로 소리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메뉴판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광숙이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란 광숙은 피식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동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동석이 기분 나쁜 듯 대꾸했습니다. 그럼 저를 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죠? 또 돌직구를 날리는 광숙. 동석은 그 말에 당황했지만 냉정한 표정을 애써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마광숙 대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광숙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옆좌석에서 저를 지켜보시는 거냐고요? 메뉴판으로 가려도 다 보이는데요.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메뉴판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동석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괜히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술도가가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곧 페스타에 납품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석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숙은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독수리 술도가 약주가 페스타에 선정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어서요. 이런 좋은 소식을 왜 담당자가 연락을 안 해줬지? 이상하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동석은 호텔 회장실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떨결에 페스타에 선보일 양조장으로 선정됐다는 말을 해버렸으니 난처하게 됐네. 그날 밤, 동석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선택하는 건 위험한 도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잠도 오지 않아 결국 독수리 술도가 양조장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찾아갔는데
아직도 작업 중인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빼꼼히 들여다보니 광숙이 혼자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으며 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소개팅, 밤에는 양조장. 바쁘시겠구만 그런 생각으로 유심히 보았는데 페스타에 선정되었다는데 독수리술도가 이름값 하려면 정성을 들여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항아리 속의 술을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석은 그녀가 정말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꽃뱀이라면 저런 모습일 수가 없을 텐데 동석은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그저 독하게 살아남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동석은 페스타 담당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독수리술도가로 정합시다. 그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드디어 페스타 행사날이 되었습니다. 독수리술도가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약주는 장광주를 베이스로 한 프리미엄 약주로 술의 이름은 천광주로 정했습니다. 하늘의 빛을 담은 술이라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광주는 독수리술도가에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비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마광숙 대표가 직접 레시피를 수정하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습니다. 장광주의 묵직한 깊이와 현대인의 취향을 동시에 반영한 신개념 약주였습니다. 유기농 찹쌀을 사용하였고 누룩은 술도가에서 일일이 발효시킨 전통 누룩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숙성시킨 소나무 순과 오미자 추출액을 비율 있게 섞어 감칠맛과 은은한 산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독자적인 숙성 기술이었습니다. 첫 잔을 입에 대면 은은한 소량과 오미자의 상큼함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다음 입안 가득히 퍼지는 묵직한 쌀향과 누룩의 고소함이 균형을 이루며 마지막으로 목 넘김 뒤에 달콤한 감칠맛이 혀끝을 자극하였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수가 높지 않아 전통 약주 특유의 무거운 느낌을 배제하고 깔끔함과 산뜻함을 살려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외국 바이어 일행이 페스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유명 주류 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그들을 데리고 페스타장을 돌아다니던 중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독수리술도가의 간결한 부스에 꽂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항아리와 목재 테이블, 그리고 독수리 문양이 은은하게 각인된 병들이 가장 한국적인 멋으로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한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이 술은 무엇입니까? 한동석 회장은 독수리술도가의 천광주입니다. 그렇게 한 병을 따서 잔에 따라주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술을 입에 대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탄이 터졌습니다. 오, 이건 굉장한데요?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은 깊은데 텁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바이어가 말하였습니다. 일본 대표는 가만히 향을 음미하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맛이군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바로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독점 수입권을 원합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인업에 넣겠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용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능합니까? 바이어들의 눈빛은 모두 진지하였습니다. 이후로 천광주가 선보인 시음 코너는 깊은 감동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SNS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만난 술, 장인의 혼이 담긴 술이라는 리뷰가 순식간에 올라오며 천광주는 페스타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술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 여자, 마광숙이라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광숙 대표는 묵묵히 바이어들과 한동석 회장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그제야 잔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건배를 청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한동석 회장의 가슴을 다시 두근거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생각보다 대단한데. 계약서 초안이 순식간에 오갔고 한동석 회장은 자필 서명을 하면서도 시선을 마광숙 대표에게서 떼지 못하였습니다. 페스타가 끝나갈 즈음, 그는 부스 뒤편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 대표님. 동석이 부르자 그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술도가를 지키는 건 제 일이니까요. 그 말에 한동석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페스타를 기점으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그리고 언젠가 더 깊은 인연으로. 이 내용은 개인적 뇌피셜로 본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저녁 8시 KBS ETV 주말 드라마 전통주 막걸리 한 잔과 함께 펼쳐지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